오늘은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 전부터 찍어봐야지 생각은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마침 최근에 DM으로 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방 운영할 때 힘든 점은 제 스스로 이제 만드는 힘듦이랑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스스로 힘든 걸 만드는 건 타 공방이랑 비교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타 선생님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던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 선생님들은 나보다 더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수업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혹은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도 저 정도 연차에 저 선생님은 이만큼 이뤄놓으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안 좋은 생각들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사실 저도 장사가 잘 돼 보인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하고 달라지는 거는 없거든요. 혹시 공방을 운영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타 공방 선생님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게 좀 심했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 SNS는 아예 보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래, 다른 사람들도 내 SNS를 보고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않고 넘기기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그럴 때는 다른 분들 SNS나 홍보하는 그런 글들을 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괜히 비교되면은 힘들어지니까 잠시 이제 다른 분들 SNS나 그런 거는 보시지 않고 운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힘듦은 아무래도 고객분들을 상대할 때 이제 생기는 힘듦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힘든 걸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상담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문 상담보다는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신 걸 다 이제 듣고 나시면 읽고 씹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아직 앙금플라워를 잘 모르시고 이제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없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30분 이상 아니면 이제 며칠 동안 상담을 해준 상태에서 물론 다른 분께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주문을 안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문자라도 한 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주시면 한 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번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여러 번 해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기도 하고, 또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며칠 동안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궁금하신 게 다 해소되시면 답장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답장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익숙해져서 이제 그냥 넘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은 문의를 주셔서 연락을 계속 하다가 답변이 없으셔서 주문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넘겼었는데, 그 픽업하시려고 하셨던 그 당일날 오셔가지고 왜 준비를 안 해놨냐고 하시면서 항의하신 분이 계셔서 부랴부랴 이제 제작을 해서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없으시면, 그래서 지금은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없으시면은
언제 주문이 필요하시면 몇 시까지 이제 확정을 해주셔야 주문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도 이제 답장을 안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혹시나 이제 주문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당일날 오시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방 운영하실 때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픽업 시간입니다. 이건 저도 공방을 운영하면서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10분이 주문을 하시면 9분 정도는 픽업 시간에 맞춰서 오시질 않으세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공방을 운영할 때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다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었어요. 오전 7시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7시에 준비를 해드리고 8시에 필요하시다면 8시에 해드리고 근데 이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가 당일날 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주문을 주시면 전 2-3시간 전에 미리 공방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해둬도 물론 이제 픽업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주문을 해주시고 이제 오후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기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오후 시간 픽업인 경우도 제가 이제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오후 시간 픽업을 드리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있고 이 픽업 시간에 대한 거는 아마 공방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SNS나 그런 데 보면은 화가 나서 막 글 쓰시는 선생님들도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첫 픽업 시간을 오전 10시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오후에 퇴근 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 시간에 픽업하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꼭 픽업 시간을 맞춰서 와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제 생각하실 때 90% 이상의 고객분들이 다 픽업 시간에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시면 조금 늦으시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적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크고 작은 힘든 것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힘들었던 대표적인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방 운영이나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